미숙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65년의 인생 중 가장 어색한 순간이었어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녀에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 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상훈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보이는 며느리 유진의 표정은 달랐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 미숙의 가슴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의 인사는 차가웠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톤이었죠. 미숙은 35년간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오며 사람을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유진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서연아, 할머니 왔어. 상훈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6살 손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요즘 할머니 온다고 해도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유진의 말이 미숙의 마음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며 미숙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과 명품 가방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사는 집치고는 너무 차갑고 정리정돈이 과할 정도였어요. 엄마, 이리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상훈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그 소파는 이탈리아산이라 좀 조심해서 앉아주세요. 얼룩 생기면 관리가 힘들어서요. 미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식이라니. 서연이 어디 있는지 봐도 될까? 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숙제 시간이라서. 유진이 말을 흐렸지만 미숙은 이미 복도로 향하고 있었어요. 작은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서연이가 혼자 바닥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숙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아, 할머니.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미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나 혼자 있어야 해.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에 미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6살 아이가 이렇게 조용히 지내야 한다니. 괜찮아. 할머니랑 같이 있자. 미숙이 서연이 옆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는 지금 공부 시간이에요. 방해하시면 안 돼요. 미숙이 돌아보니 유진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공부? 아이가 태블릿만 보고 있는데? 요즘은 디지털 학습이 대세예요.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아시니까 이해 못 하시겠지만요. 순간 미숙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5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는 사람과 교감하며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님, 육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오셨으니까 인사드려야지. 상훈이 말했지만 서연이는 고개만 살짝 숙였을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유진이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미숙의 교사 본능이 발동했어요. 이건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위축된 거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랑 내일 서예 배워볼까? 미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예요? 그런 옛날 것 배워서 뭐해요? 유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은 코딩이나 영어가 중요한 시대인데 붓글씨 같은 거 배워봤자 시간 낭비죠. 미숙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친 서예를 시간 낭비라니. 엄마, 서예도 좋은 교육이잖아요. 상훈이 중재하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들어갈게요. 내일 새벽에 화상회에 있어서요. 유진이 사라진 후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좀 예민해요. 사업이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상훈이 변명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작은 다락방에 누워 미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온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서연이의 위축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교사로서, 할머니로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미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며느리 유진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리고 자신의 35년 교직 경험이 곧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것도. 미숙이 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연이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유치원 갈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유진은 늘 바쁘다며 서둘러 나가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줘. 어느 오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미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먼저 말을 건넨 거였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무슨 숙제야? 글자 쓰기. 근데 너무 어려워. 서연이가 작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는 숙제였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붓펜으로 써볼까? 미숙이 자신의 서예 도구를 꺼냈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이거 뭐야? 신기해.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서연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한 획 한 획 정성껏 가르쳐 주었어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써야 해.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뭐야, 할머니? 글자 하나하나에 내 기분과 생각을 넣는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미숙의 시선이 소파 옆 서류들에 머물렀습니다. 유진이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흘린 듯한 종이들이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서예를 가르치느라 예민해진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필체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서연아, 잠깐만. 미숙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신청서였어요. 상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이상했어요. 미숙은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글씨를 봐왔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습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글씨였어요. 상훈의 평소 필체를 잘 아는 그녀에게 이 서명은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설마.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 충격적인 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도 있었거든요. 도장 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들. 미숙은 절대 서명한 적이 없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왔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이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으려는 순간 유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뭐 하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서연이 숙제 도와주다가. 그 서류 왜 만지세요? 유진이 성큼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어요. 그 순간 미숙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뭔가 들켜서는 안 될 걸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흘린 거라서 정리해 주려고.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유진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남의 물건? 그런데 여기 상훈이 이름이. 그건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드러났어요.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연아, 방에 가서 놀아. 유진이 아이를 쫓아보냈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어머님, 유진이 팔짱을 끼고 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그 서류에서 뭘 보신 거예요? 글쎄, 그냥 정리해 놓으려고. 정말요? 유진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어요. 미숙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35년간 문제 학생들과 마주해온 경험이 살아났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을 잘 알았거든요. 유진아, 혹시 그 서류들에 문제가 있는 거야? 순간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말이에요? 서명이 좀 이상해 보였거든.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어머님은 정말 너무하시네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의심하세요? 바쁘게 일하면서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미숙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유진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속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온갖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으로 이건 가짜 눈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유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유진이 상훈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상훈이 당황하며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서류 정리하다가 작은 오해가 아니에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 미숙이 억울하게 말했지만 유진은 이미 상훈의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일도 바쁜데 어머님이 계속 저를 의심하시고. 상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요. 미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 어색한 서명들. 내가 35년간 본 게 틀릴 리 없어. 미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지는 막막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유진이 자신을 보는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미숙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미숙의 마음은 계속 무겁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날로 차가워졌어요. 아침 인사조차 대충 넘어가고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면 일부러 방해하듯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글씨 더 배우고 싶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서연이 이름을 예쁘게 써볼까? 두 사람이 거실에서 서예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가 글씨 쓰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유진이 성큼 다가와 서연이의 붓을 빼앗았어요. 엄마.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아이가 좋아하는 일인데 왜? 어머님, 제 아이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유진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숙이 재빨리 도와주려 몸을 숙였을 때 눈에 들어온 건 자신의 서명이 적힌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미숙의 혈관이 얼어붙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서명한 적 없는 문서였거든요. 이게 뭐니?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계약서인데 난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 미숙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유진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거 주세요. 안 돼. 이건 분명히 위조야. 두 사람이 서류를 두고 밀고 당기는 순간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가 반으로 찢어졌어요. 아, 유진이 비명을 질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미숙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진이 갑자기 미숙의 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유진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다 망쳤다고.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유진의 소나기가 점점 세게 조여왔어요. 이거 나. 미숙이 겨우 말했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남의 일에 참견해요? 조용히 있으면 될걸. 유진이 미숙을 벽 쪽으로 밀쳤어요. 쿵. 미숙의 등과 머리가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미숙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할머니.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유진이 정신을 차린 듯 손을 놓았어요. 미숙은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이 따갑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나를 목 조르고 벽에 밀쳤잖아. 그건 어머님이 먼저 제 서류를. 위조한 서류잖아.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유진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어요. 위조라고요? 증거 있어요? 내가 35년간 글씨를 봐왔는데 그게 무슨 증거예요? 늙어서 기억도 잘 안 나면서.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미숙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자존심, 전문가로서의 긍지가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아, 방에 가 있어.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를 더 이상 이런 광경에 노출시킬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무서워하며 방으로 들어간 후 미숙이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유진아, 너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위조 서류, 남편 몰래 한 일들. 다 털어놔. 유진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충분히 알 만큼 봤어. 본 게 뭐가 있는데요?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그 서류 몇 장 보고 추리소설 쓰시는 거예요? 미숙이 침묵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어머님. 유진이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괜히 없는 일 만들지 마시고요. 없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유진이 비웃었어요. 누가 믿어줄까요? 치매 걸린 늙은이 망상이라고 할걸요? 미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진의 말에 악의가 가득했어요.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 그걸 누가 증명해 줄까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상훈 오빠는 저를 믿을 거예요.
서연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혼자라는 걸,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아, 미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한 일들 반드시 밝혀낼 거야. 어떻게요? 내가 35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미숙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야. 유진이 잠깐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여유를 찾았어요. 기대해 볼게요, 어머님. 그날 밤 미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목의 상처는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타는 분노와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영호.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문제아였는데 지금은 경찰관이 된 제자였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미숙이 집을 나온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목에 상처와 등에 멍을 숨기고 조용히 짐을 쌌어요. 서연이가 잠든 사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에 손자국이 선명하네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닌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 진단서만 받을게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먼저였어요. 병원을 나온 후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영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1시간 후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영호는 미숙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호는 이제 30대 중반의 든든한 경찰관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을 보는 눈은 여전히 제자의 눈이었습니다. 영호야, 선생님이 부탁이 있어. 미숙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느리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미숙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위조된 서류들, 이상한 돈거래, 그리고 마지막에 당한 폭행까지. 영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선생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호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의심하신다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35년간 애들을 가르치시면서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잘 알잖아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일단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영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며칠 후 영호는 미숙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이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도박? 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도 연루되어 있고요. 영호가 조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아드님 명의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선생님 명의로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진행하려 했던 것 같아요.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야? 대략 2억 정도로 추정돼요. 2억? 미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미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드님에게 모든 빚을 떠넘기고 재산은 다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어요. 미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호야, 우리 상훈이는 아직 모르는 거지? 네,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고소장을 써야 해요. 폭행, 사기, 문서 위조. 혐의가 많아요. 하지만 미숙은 망설였어요. 상훈이가 충격받을 텐데. 선생님, 지금 안 막으면 아드님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영호의 말이 옳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서게 된 날이 왔습니다. 미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시어머니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숙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며느리가 위조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제 서명이 있는 부동산 계약서였는데 저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위조라는 걸 아셨나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씨를 보면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제 필체와 전혀 달랐거든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목을 잡고 벽에 밀쳤습니다. 법정이 술렁했어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미숙이 그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진의 광적인 모습, 서연이가 겁에 질린 모습, 그리고 자신이 당한 폭행까지. 증거는 있나요? 영호가 나서서 의료진단서와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목에 손자국, 등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피고석에 앉은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들입니다. 영호가 여러 장의 문서를 제출했어요. 필체 감정 결과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이 연세가 많아서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당당했어요.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글씨를 봐왔어요. 제 전문 분야입니다. 마지막에 상훈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피고인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재판은 미숙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유진은 사기, 문서 위조,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오며 미숙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으니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상훈이 미숙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일어나라, 아들아. 미숙이 상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서연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며칠간 악몽에 시달렸지만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우리 서연이. 미숙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진실이 승리했고 가족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과 상훈, 그리고 서연이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유진이 만든 빚 때문에 큰 집은 팔아야 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글씨 배울 거야? 서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축되고 조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활발하고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미숙이 웃으며 서의 도구를 꺼냈습니다. 좁은 거실이지만 둘이 앉아서 글씨를 쓰기엔 충분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내 이름 정말 예쁘게 써.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미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 썼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감탄했어요. 미숙은 일주일에 3번씩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안 되던 수강생들이 이제는 20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박 선생님 손글씨는 정말 예술이에요. 아니에요. 많이 부족해요. 미숙이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실력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우리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언제든지 오세요. 같이 배워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작은 집이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들어왔어요? 상훈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역시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던 아들이 이제는 솜씨 좋은 요리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새로 오신 분이 3명이나 되더라. 와, 정말요? 엄마 인기가 엄청나네요. 상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미숙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해 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아빠, 나도 도와줄게. 서연이가 뛰어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미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상훈의 목소리에 성숙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그래, 얼마나 다행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상훈이 말을 흐렸지만 미숙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잖아. 할머니가 최고야. 서연이가 미숙에게 안겼어요. 할머니 덕분에 나도 글씨 잘 쓰게 됐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미숙이 집에서 서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상훈이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계신가요? 유진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본 유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야윈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상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냥 서연이만 한번 보고 싶어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이 나왔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까지. 유진아.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이는 지금 친구들과 놀러 갔어. 아. 유진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유진아. 미숙이 유진을 불렀어요. 앉아. 잠깐 이야기 좀 해. 상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미숙은 이미 유진을 거실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차 한 잔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이 유진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살고 있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후회하고 있니? 매일매일 후회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유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유진아, 서연이는 잘 자라고 있어. 정말요? 응, 밝고 건강한 아이가 되었어. 유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럼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하지만 미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평화를 위해 멀리 떠나 있어. 하지만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성이야. 미숙의 말에 유진이 더 세게 울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유진이 일어섰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문을 나서며 유진이 돌아봤어요. 어머님, 제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창문을 통해 멀어져 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미숙이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내 글씨 보고 정말 예쁘다고 했어. 그래, 우리 서연이가 정말 잘 썼나 보네. 할머니, 나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선생님이 될 거야. 서연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미숙이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더 열심히 가르쳐 드려야겠네. 그날 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정말 밝은 미래가 보였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가족을 지켜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상훈이가 성숙한 아버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글씨 배우자. 서연이가 방에서 소리쳤어요. 그래, 내일도 배우자. 미숙이 대답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화려한 집이나 비싼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이 함께 웃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미숙은 서연이와 함께 붓을 들고 아름다운 글씨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에 사랑과 희망을 담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